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부동산 한수장입니다. 이번에는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성화에 필요한 7가지 해가지고 제목을 정한 다음에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건축주 임의로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각종 건축 행위가 위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게 되면은 제목 위에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았을 때 건축물 대장 위쪽 상단 우측에 위반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었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가 그냥 흔히 편하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건축가에서는 위반 건축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미등기까지를 무허가 건축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위성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건축물을 양성화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위성사진을 근거로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위치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5개 정도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하단에는 2000년도에 똑같은 위치의 운용리 위성사진이 되고요. 그 하단에는 1991년 같은 위치의 위성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1976년 위성사진인데 이때까지도 사진이 또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위치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주택이 있었다 없었다는 이 위성사진을 가지고 근거로 제출하게 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라고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재산세는 내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미등기 주택들을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비도시 지역이 되는데요. 이런 시골의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는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거의 대다수는 오래된 주택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주택이고 무허가 주택이라면 양성화를 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불편해하시거나 찜찜해하시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데요. 이 양성화를 고려할 때는 비용은 물론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성화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먼저 판단 한번 해보시고 양성화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그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미등기 주택 양성화하기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97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건축법이 시행된 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1973년 1월 1일 기준인데요. 농지 전환 부담금 면제상으로 무허가 주택 건물이지만 불법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제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0년 4월 7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중요합니다. 농업인 그러니까 전업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받지 않고 농가주택이나 그 부속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비도시적에 해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적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불가하고 비도시적만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은 농가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쪽에서 농업인만 가능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불법도 아니었고 이행경제금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주택을 사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조차 받지도 않았었고 지목 변경을 위해서 전용 신고만으로 사후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6년 5월 8일까지의 비도시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를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폐율을 지키셔야 됩니다. 농림적이나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이런 곳은 20% 이하여야 되고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는 4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의 건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평수로는 60평이 되겠죠. 그 이하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2층 이하여야 됩니다. 1층이나 2층까지는 가능하지만 3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2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산업인이 아닌 개인도 건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토지 경계에 건축물 등이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담장이 옆집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지붕 처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옆집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 확연하고 불법으로 침범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측량 기술도 부족했었지만 오랫동안 논밭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내 논밭은 점점 넓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웃하고 경계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뭐 보상을 한다든지 환지를 한다든지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위의 사항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이 외에도 현재 건축물과 현재 건축법에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지만이 등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진입로가 공유 토지라면 그 동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라면 사용 승낙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적 측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건물분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 전후가 되고 토지분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 전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건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사에 도면을 작성하는데 300만원 전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측량 비용과 건축사의 도면 비용을 합하면 대략적으로 3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 통상적으로는 500만원 전후가 비용으로 산출이 됩니다. 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등기 주택과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에 주의할 사항은 거래에 있어서 아주 일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반드시 지상에 있는 건축물과 수목을 포함한다 라고 기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납부 시 4.6%의 유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시 납부하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기 때문에 매년 6월 1일에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나 무허가 주택일 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상당수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동영상을 반복해서 청취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써 이 내용을 보고 싶다면 한 소장 블로그를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1988년 10월 31일 농지 불법 전용 억제 및 처리 대책으로 양성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번 납부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물은 1년에 1회 하는 지자체도 있고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양성화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양성화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양성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양성화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건축사와 상담하시고 시청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취득세라든지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재산세라든지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되는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청약에 있어서 미등기 주택은 어떤 적용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